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을 그대로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은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다시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전용 반도체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저는 지금 비디오 코덱을 하드웨어로 이렇게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디지털 회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코덱이라는 거는 이제 동영상을 압축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그러한 압축하는 기능을 전용 반도체 프로세서로 설계를 해서 영상을 압축할 수 있도록 반도체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트랜스코딩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코덱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트랜스코딩을 해야 되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여러 업체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트위치,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 업체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을 그대로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볼 때 물론 다양한 옵션들 있잖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해상도를 뭐 하나의 영상에 대해서 4K, FHD, 720p 이렇게 다양한 해상도로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은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다시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촬영자가 인코딩 할 때는 인코딩 품질이 좋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압축을 하기 위해서 뭐 다시 압축을 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압축된 영상을 다시 새로운 원하는 옵션으로 이렇게 다시 인코딩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업체들이 이제 트랜스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근데 이제 트랜스코딩이라는 게 이제 워낙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계산이 굉장히 CPU를 많이 써야 하는 그런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전용 반도체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소프트웨어에 비해 전력도 조금 쓰고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덱을 하드웨어로도 구현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로도 구현할 수 있는데, 일단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둘 다 주어진 영상을 작은 사이즈로 압축해준다 라는 기능 자체는 같지만,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구현 방식이 다르거든요. 소프트웨어 인코더는 CPU를 활용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압축하고요. 하드웨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압축을 위한 전용 반도체 프로세서에서 그런 동영상을 압축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이런 하드웨어 코덱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하드웨어 인코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제 매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코덱 평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코덱 쪽에서는 가장 좀 유명한 평가 프로그램인데, 2021년과 2022년에 해당 코덱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하드웨어 코덱 제품 개수만 하더라도 2022년에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올해는 메타가 그 MSVP라는 메타 스케일러블 비디오 프로세서라는 이제 메타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비디오 트랜스코더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은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하드웨어 인코더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이미 이쪽 분야에 풍부한 경험도 있고, 이미 저희가 펄사 AV1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MSU 코덱 평가 프로그램에서 좋은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받았기도 했고 우수한 입증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좋은 IP를 필요한 회사에 공급하려는 목표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성능, 뛰어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MSU 코덱 평가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미 글로벌한 인텔이나 엔비디아의 그런 코덱 칩보다 더 높은 압축률을 이미 입증을 받아서 일단 이쪽 분야에서 기술력이 있고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HLS라는 설계 방식을 사용합니다. HLS 설계 방식은 이제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코덱 팀이 사용하는 최신 반도체 설계 방식이고요. 이런 최신 설계 기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코덱을 IP를 라이센싱하면서 좀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맞게 좀 빠르고 유연하게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신 설계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 회사들도 다 그런 식으로 지원해요? 다른 회사들도 물론 고객사랑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기능들 넣고 빼고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코더의 성능, 하드웨어 코덱의 성능을 따질 때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뛰어난 성능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압축률이 더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이제 압축률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촬영된 영상과 데이터 센터에서 다루는 영상들은 그 목적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찍는 우리 영상들은 이제 개인이 소장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의 영상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영상을 처리할 때는 그 압축된 영상은 한두 명한테 서비스 되는 게 아니라 라이브 같은 경우는 작게는 수천 명, 수만 명부터 정말 수백만 명이 보는 영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동영상을 압축을 할 때는 조금만 파일 사이즈가 작아져도 전송에 필요한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영상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돈이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압축률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들, 훌륭하신 리더분들이 그런 걸 이끌고 계십니다. 같은 화질일 때 더 작은 파일 사이즈의 영상으로 만들면은 이제 압축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일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화질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코덱마다 이제 어떤 인코더를 사용해서 압축을 했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데, 만약에 어떤 인코더가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충 압축을 해서 이렇게 대충 한다면은 파일 사이즈는 큰데 화질은 안 좋은 영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인코더를 사용해서 인코딩했더니 그 인코더는 굉장히 이제 좀 열심히 잘 이렇게 섬세하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보다 파일 사이즈는 작으면서 그러면서 화질은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떤 인코더의 압축률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때는 같은 화질일 때 더 파일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인코더가 더 압축률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X264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코더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때 H.264가 나오면서 이런 동영상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 X264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프로그래밍 된 인코더고 뭐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인코더이기 때문에 X264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잘 만든 인코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X264라고 쓰고 방금 말씀하신 H.264라고 하셨잖아요. 그 두 개가 뭐 차이가 H.264는 코덱 표준 이름이고요. X264는 그 수많은 인코더 중 하나입니다. 인코더 제품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갈수록 이제 디스플레이도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런 영상 컨텐츠의 화질도 갈수록 고화질로 바뀌고 있고 또 요즘 뭐 생성형 AI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수록 더 많은 동영상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더 점점 고화질이 되고 또 점점 더 많은 동영상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시점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동영상을 압축해야 하는 동영상 인코더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애플에서 이제 비전 프로라는 기기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잖아요. 네. 또 이런 VR, AR 시장에서 결국 또 핵심은 영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인코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다 공학을 하잖아요. 네. 이제 공학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게 또 공학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쪽에는 좀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거는 이제 올해 이제 메타에서 MSVP 만들었잖아요. 근데 또 찾아보면은 이제 또 다음 세대 트랜스코더 또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그 해당 그런 트랜스코더나 뭐 메타 아니더라도 요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제 트랜스코더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제 각 팀들에 따라서 어떤 팀은 뭐 자체적으로 코덱 IP를 개발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부의 회사에서 코덱 IP를 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회사들한테 좀 라이센싱을 해서 좀 판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